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 회로 이론 중에서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키르히오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에서는요, 기초 과정에서는 병렬,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합성 저항 계산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물리량들 계산해 주는 것들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우리 그런 간단한 회로보다는 좀 더 복잡한 회로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키르히오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일단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살짝 좀 등장을 좀 시켜서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건전지예요. 그 건전지 안에는 실제로 이제 스몰 r이라고 하는 이걸 내부 저항이라고 합니다. 내부 저항에 해당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연들 저항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스몰 r을 인터널 레지스턴트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건전지 내부에 있는 저항입니다. 라고 해서 내부 저항. 그 다음에 바깥쪽에 R은 우리 단자 저항, 그러니까 이걸 외부 저항이에요. 외부 저항이라고 해서 그냥 저항이라고 자, 이렇게 잡도록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류가 자, 흐를 겁니다. 전류 흘러서 우리 얘기할 텐데, 우리 지난 기초 과정에도 되게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전압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전위차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었고, 기전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전압 강하라고 하는 말로도 다 전위차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뭐가 되게 중요했었냐면, 전위를 설정한 다음에 전위차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에서의 전위를 만약에 0이라고 설정할게요. 0. 그러면 우리 이 지점의 전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늘 입실론, 우리 건전지의 전압이죠. 입실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전위는 우리 얼마만큼 전압이 낮아졌었냐면, 자, 전류는 저항을 지나면 전압이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낮아져요. 전류가 저항한테 일을 해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됐었냐면, 입실론 마이너스 I 스몰 r. 또 그럼 B점하고 C점은 전혀 같아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반드시 전위 같았었고요. 그 다음에 C점도 마찬가지 전위는 입실론 마이너스 I 스몰 r. 또 D점에서의 전위는 전류가 또 이렇게 해서 I가 흘러갈 거잖아요. 그럼 D점에서의 전위는 자, 우리 입실론에다가 마이너스 I 스몰 r에 또 마이너스 I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을 D점의 전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되돌아오면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뭐랑 같습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우리 회로에서 뭐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냐면 전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로는 굳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왜냐면 건전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저항이 하나 있는데 내부에도 저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체 전류는 우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 저항이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자, 우리 내부 저항과 외부에 있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실론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자, I 라지 R 플러스 I 스몰 r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입실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입실론 마이너스 I 스몰 r 마이너스 I 라지 R은 우리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한 식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표현한 여기에서의 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저위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표현해 줘도 동일한 우리가 식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자, A점의 전위를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B점에서의 전위는, 자, 우리가 두 개를 뺀 값.
해당이 되는 입실론에다가 우리가 뭘 빼준 거예요? IR만큼을 빼준 값으로 얘기할 수 있고, D점에서의 전이는 그걸 또 라지 IR을 더 빼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해 주면 우리 각각의 위치별로 A점과 B점과 C점과 D점에서의 전위를 그래프로 표현해 주면, 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C점하고 D점 사이에 내가 여러분들 전압계를 자, 이렇게 해서 측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전압계에서 측정한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단자 전압이라고 해서 얘를 만약에 V라고 하면 V는 우리 얼마로 측정이 될 거예요? I 라지 R로 자, 요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식에서 요만큼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자, V라고 자, 요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 V에 대해서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스몰 r 곱하기 I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y에 대한 1차 함수로 좀 표현할 거예요. 자, x축을 i로 잡고 y축을 전압으로 잡아보면 우리 앞에 있는 마이너스 r이라 스몰 r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에 해당이 되고,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y절편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어떤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단자 전압. 즉, 여기가 단자 전압인데, 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그러니까, 뭐가 0이냐면, 우리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나타내져 있는데, 자, 우리 요거예요. Y축에 해당되는, 요게 단자 전압입니다. 요게 우리가 단자 전압으로 좀 측정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X축이 좀 전류예요. 자, 요 그래프예요. 자, 요 그래프를 자, 이렇게 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처음에 단자 전압, 요 단자 전압인데 V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E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이랑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저항을 여러분 가변 저항 취급할 거예요. 그럼 자, 가변 저항이 점점점 증가할수록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 거예요? 전류는 점점 0으로 접근하게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y절편이 입실론에 해당이 되고, 가변 저항이 증가할수록 단자 전압의 크기는 점점점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V는 왜냐하면 자, V는 우리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라지 i에다가 라지 r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됐었어요. 자, 그래서 자, 전류는 자,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죄송해요. 요 값이 자, 우리 측정이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요 가변 저항. 자, 가변 저항이 아니라 가변 저항이 라지 R이 아니라 자, 내부 저항을 자, 우리가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얘를 우리가 가변 저항으로 자, 요렇게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저항이 가변 저항이다라고 이런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내부 저항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전체 값은 일정하잖아요. 전체는 일정합니다. 전체는 일정한 건전지의 기전력은 일정할 건데 그러면 가변 저항이 증가할수록 우리 I 라지 R 값은 증가하지만 우리 I 라지 R 값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자,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요. 자, 위에 해당되는 값도 나오게 되고 단자 전압 값은 점점 감소해서 나중에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몰 r이라고 하는 건전지의 내부 저항을 나타내 줍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자 전압 전류 그래프가 나타내 주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내부 저항에 해당이 되고요. 기울기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y절편 값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 건전지의 기전력을 나타내 줍니다. 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상황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키리오프의 법칙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접점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전류가 나누어지거나 합쳐지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접점이라고 해요. 그럼 접점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반드시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접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접점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우리 뭐랑 굉장히 좀 비슷하냐면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연속방정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접점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 하나밖에 없습니다. I1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는 전류는 I1, I2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I1, I2 합이 I1은 I2 더하기 I2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요렇게 식을 만드는 거.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접점 규칙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요게 중요해요. 자, 전압 규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압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법칙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건 폐회로에 적용해 주는데요. 자, 하기 전에 먼저 요걸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 전류가 지금 첫 번째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A하고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A가 높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는 저항을 지나면서 저항한테 일을 해줍니다. 그럼 일을 한 것만큼 뭐가 낮아지냐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A가 더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할 거고, 자, 그때 A하고 B의 전위차, 이렇게 할 거예요. 델타 V AB라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VA-VB라고 하면, 얘는 우리 얼만큼? IR만큼 전압이 낮아집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그럼 전류입은 반대로 올라가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 어디가 더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냐면 이번 반대예요. B의 전위가 더 높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B의 전위가 높고 이때 자 A하고 B의 전위차도 자 이거 부호냐 바꾸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전위가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이미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VB-VA로 그냥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위차는 IR이라고 하는 똑같은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얘는 자 이렇게 전위가 자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전위가 자 이렇게 낮아집니다. 얼마만큼? IR만큼 낮아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반대로 이 전류가 반대로 올라가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고 얘는 얼마만큼 얘도 전위차는 마찬가지 똑같이 IR이라고 얘기 좀 돼요. 대신 A가 높냐 B가 높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A에서 B로 넘어가면 IR만큼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IR을 표현할 거고요. 반대로 전류는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A에서 B로 넘어가면 IR만큼 전위가 높아집니다. 라고 해서 플러스 IR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A에서 B로 넘어가느냐 또는 B에서 A로 넘어가느냐 요거를 잘 보면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줘야 됩니다. 자, 요거 자, 저항은 전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건전지는 우리 전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건전지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여러분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할 거냐. 항상 전위는 플러스 쪽이 높아요. 그럼 여기는 B가 더 높습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B가 지금 플러스 쪽에 있죠? 플러스 쪽에 있어서 B가 더 내려놓고 전위차는 얼마입니다? 우리 입실론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전위차. 또 건전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플러스 쪽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더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냐면 이번에는 A 쪽이 더 높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A에서 이제 B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A에서 B로 넘어가면 플러스 입실론만큼 전위가 높아집니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B에서 A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에서 A로 넘어가면 그러면 전의 입은 낮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중요하고 우리 저항은 전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 A에서 B로 자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IR만큼 전압이 낮아집니다. 라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B에서 A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플러스 IR만큼 전위가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자, 전류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느냐, 왼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결정되고요. 건전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넘어갈 때는 플러스 입실론만큼 전위가 높아지고 반대 방향으로는 우리 입실론만큼 전위가 낮아져서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자, 요 값을 여러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기본 규칙입니다. 자, 기본 규칙 가지고 자, 우리 회로에 적용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건전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건전지 두 개 있고 저항도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 지금은 전류가 지금 어느 쪽으로 낮아지거나 전류가 우리가 합쳐지거나 분리가 되는 곳은 없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 접점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폐회로가 자, 이렇게 있어요. 회로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뭐만 여러분 활용해 주면 되냐면 전압 규칙 또는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것만 잘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 전압 규칙은 언제 써먹냐면 이럴 때 써먹어요. 자, 폐회로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전압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만 판단한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A, B, C, D 점이 있는데 아무 데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A 점을 내가 0V로 설정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설정을 합니다. B를 설정해 줘도 되고 A 설정해, 자, C도 설정해 줘도 되고 D라고 하는 점을 0V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A를 출발해서 내가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전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식으로 쭉 써주는 거. 자, 그거를 우리는 전압규칙이라고 여러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이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지금 한 바퀴 돌 거예요. 자, A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자, 건전지를 넘어가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전압이 어떻게 높아집니다. 라고 했었죠. 자, 플러스 6V 해주면 돼요. 또 갑니다. 쭉 가요. 쭉 또 가고. 자, 우리 저항을 넘어가는데 지금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지금 흐르는 상황이라고 지금 설정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저항을 지나는데 우리 무엇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럼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IR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I 곱하기 8옴이라고 지금 문제에 설정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IR 그렇죠? 8옴 이렇게 우리 I 곱하기 8 표현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부호 중요하죠?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면 전압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또 갑니다. 쭉 가요. 쭉 가서 자, 이번에 건전지를 또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데 이게 중요하네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전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됩니다.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저항은 전류의 방향. 이게 중요해요. 자, 또 갑니다. 또 가요. 자,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R2 넘어가네요. 근데 전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I라고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R2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넘어가니까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도 전압 강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I 곱하기 10이라고 해서 자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얼마라고 얘기 좀 되냐면 얘를 0이라고 자 요렇게 얘기 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식은 여러분들 계산해 줄 수 있을 거니까 두 개 여러분들 넘겨서 정리해 주면, I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자, 18분의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넘겨서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 얼마 남냐면, 마이너스,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자, 3분의 1암페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전류가 이 방향이 아니었어. 이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3분의 1암페어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근데 당연할 게, 여러분, 6V는 시계 방향으로 좀 전류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12V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12V가 더 세네요. 그래서 자, 두 개를 뺀 값에 해당되는 자, 반시계 방향으로 3분의 1암페어가 흘러갑니다. 라고 이런 얘기 좀 돼요. 근데 꼭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로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렇게 할게요. 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시계 방향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A에서부터 출발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럼 자, 전류를 위로 흘러가던 걸 처음에 설정을 했으니까 전류가 처음에 지금 다 시계 방향이라고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우리 얼마로 얘기해 주면 돼요? 자, 플러스예요. 플러스 I 곱하기 10. 쭉 또 넘어와요. 쭉 넘어와서 얘도 마찬가지 반대 방향으로 넘어해 주면 되는데 건전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왔으니까 자, 플러스 12. 자, 또 지나갑니다. 자, 우리 8옴을 넘어가는데 또 전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죠. 자, 플러스 또 여러분들 I 곱하기 8. 자, 또 넘어가요. 쭉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건전지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서 원래 제자리를 되돌아오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얘도 똑같이 I 계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맞죠? 우리 두 개 계산해 주시고 마이너스 6V 나오고 나타내 주시면 똑같은 마이너스 3분의 1암페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계산한 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계산한 거나 결국에는 늘 똑같은 결과 나오네요. 자, 얘기하고 싶은 거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 자, 어느 특정한 위치를 반드시 0V로 설정해서 근데 A점을 꼭 0V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B도 0V로 설정해도 되고 C점이나 D점을 0V로 설정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폐회로를 한 바퀴 돌리면서 자, 이렇게 전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 계산해 줄 수 있어야지. 자, 우리 복잡한 요리 이렇게 건전지가 여러 군데 나와요. 자,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더 복잡한 것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건전지도 여러 군데 있고요. 저항도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점이 이번엔 존재하네요. 전류가 나눠지거나 합쳐지는 것이 존재하죠. 자, 그럼 I1, I2, I3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C점을 보세요.
자, C점을 보셔도 되고 D점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일단 C점에 대해서 우리 접점을 설정할 건데, 자, 첫 번째 접점 규칙 C점 보십니다. 자, C점에 대해서 I2가 지금 들어오는 전류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I2도 지금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설정되어져 있죠. 근데 I3가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I1하고 I2를 나가도록 설정해도 되고 I3를 들어가도록 설정해도 됩니다. 근데 대신 다 들어가거나 다 나오도록 설정해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는 전류가 있으면 나오는 전류가 있도록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1하고 I2가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고 I3가 지금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럼 자, 첫 번째 우리 접점 규칙에 의해서 I1 플러스 I2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I3라고 하는 일단 첫 번째 식을 우리는 세워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좀 바로 가셔도 돼요. I3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죠? I3는 I1 플러스 I2라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꼭 C점을 해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접점이 C점도 전류가 합쳐지거나 나눠지는 곳이지만 B점도 여기도 접점으로 잡아주셔도 똑같은 결과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I3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옴에도 지금 왼쪽으로 지금 I3가 흘러가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I3가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또 여기 I1이니까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I1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I2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그럼 요거 중요해요. 여기도 지금 위쪽 방향으로 I2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I2가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으면 여기는 다 전류가 I2예요. 요만큼은 다 I2. 여러분들 건전지에서 전기 만들지 않습니다. 건전지에서 전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류는 도선에서 물의 흐름이랑 비교했잖아요. 펌프가 물을 만들지 않죠. 건전지가 전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2로 지금 설정했으면 여기도 반드시 I2예요. 요만큼은 다 I2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가 I3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I3예요. 요만큼 다 I3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I3라고 전류 설정한 거예요. 마찬가지 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도선에 있는 전류는 다 지금 오른쪽으로 I1이라고 지금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접점 규칙에 대해서 시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 전기 회로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는 요거 알아내는 거예요. 자, 저항과 전압이 이렇게 다 주어졌을 때 I1, I2, I3를 우리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알아내는 게 우리 전기 회로 분석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 전기 회로를 분석합니다. 라는 얘기는 전기 회로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소비 전력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전위차 같은 것들 다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전기 회로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는 각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해주면 돼요. 자, 폐회로가 지금 두 군데 보입니다. 위에 있는 폐회로가 있고요. 밑에 있는 폐회로, 지금 두 개의 폐회로. 물론 전체적인 폐회로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미지수가 3개 있기 때문에 방정식은 3개만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폐회로와 아래에 있는 폐회로에 대해서 전압 규칙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우리 회로 규칙 그대로 전압 규칙 이용할 거고요. 자, B점을 내가 0V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B점을 0V.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이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점 잡아도 되고 F점 잡아도 돼요. 자, 근데 저는 B점을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자,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면서 전압 규칙에 대한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가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쭉 가시면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좀 연습이 되면 눈으로 보면서 자, 식을 만드는 것들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0부터 잡았습니다. 쭉 올라가면 자, 우리 저항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요 연들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류의 방향대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I2 곱하기 4. 자, 또 건전지 지나갑니다. 건전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14. 또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유, 유검을 지날 때는 전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좀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I1에 곱하기 6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또 건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은 한 바퀴 돌아서 0에서 이게 두 번째 식. 요거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식만 만드는 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두 번째도, 자, 여기도 밑에 있는 폐회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식 만들 텐데, A점을 0V로 잡아서 이 아래에 있는 폐회로를 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돌리면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리면서 또 여러분들 전압 규칙에 대한 관련된 식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 출발합니다. 자, A에서부터 출발하면 자, 첫 번째 10V를 먼저 지나갑니다. 근데 10V를 지나는데 이번에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자, 플러스 10. 그 다음에 6옴도 넘어가야 되는데 아유, 전류하고 같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1 곱하기 6. 자, 이렇게 또 넘어와요. 또 넘어오고 아유, 2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우리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I3 곱하기 2를 자 이렇게 표현해서 한 바퀴 돌아왔으면 0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전압법칙이라고 이런 얘기할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미지수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 여러분들 3개, 방정식도 3개 있으니까 요 3개 연립해 주시면 I1, 2, 3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이제 소수 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것들은 대부분 다 늘 다 정확한 정수로 떨어지는 것들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일단 요 식 만드는 연습을 좀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기출 문제 2019년도에도 나왔고요. 또 201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기출됐습니다. 자, 우리 3개 우리 자, 저항이 있고요. 2개의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회로 이거 직렬인지 병렬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회로는 반드시 어떤 걸로 분석하시라고요? 키르요프의 법칙으로 분석하시라고요. 그렇죠? 근데 먼저 접점 잡겠습니다. 자, 여기를 접점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좀 먼저 할 거예요. 자, 내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를 내가 I1이라고 잡아볼게. I1. 그리고 자,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해 주면 돼요. 또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는 전류는 내가 I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요 접점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2개 설정했으니까 반드시 나가는 전류가 있도록 오른쪽으로 설정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자, 얘를 I3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미지수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적게 두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니까 I1 플러스 I2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한 다음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3옴인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뭐 구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3옴에서의 소비 전력은 우리 뭐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우리 이걸 P3라고 하면 얘는 I. 여러분들 3옴에 흘러가는 전류 지금 얼마 설정했어요? I2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죠? 2옴에 흘러가는 전류 I1으로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구해주면 돼요? I2의 제곱에 3이라고 하는 자, 소비 전력 공식 I 제곱 R을 그대로 내가 이용해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3옴에 흘러가는 전류가 지금 I2라고 좀 설정했으니까 I2만 구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해주라고요. 자, 우리 여기를, 자, 시계 방향이든 반시 방향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를 0으로 한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폐회로에 대해서, 자, 우리 전압 규칙 방식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은 전류의 방향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8, 마이너스 2I1,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 얼마 들어가면 돼요? I1, 우리 플러스에 I2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0을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밑에도 여기 0 잡을게요. 자, 0 잡아서 그대로 여기서는 늘 시계 방향으로 다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폐회로에 대해서 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폐회로에 대해 식을 만들어 보니까, 자, 10 마이너스 3I2 또 마이너스 1에 I1 플러스 I2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자, 8에 마이너스 3I1 들어갈 거고, 또 마이너스 I2 등장해서 0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도 정리해 주시면, 자, 10에다가 얘는 또 I1을 좀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I1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마이너스 또 우리 얼마 들어가요? 4I2라고 하는 값을,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뭘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I2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죠. 물론 I1도 구할 수 있습니다. I1 구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는데, 자, 난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자, 우리 여기에서 I1 소가량 3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0으로 바꾸고 3으로 바꾸고, 자, 이거 3 곱하면 우리가 얼마로 얘기할 수 있어요? 1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 뺄 거예요. 밑에서 위에 걸 빼면, 자, 여기는 얼마가 남아요? 22 남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서 위에 걸 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 11I2가 남아서, I2는 얼마입니다? 2A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I2가 2A 구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I1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암페어. I2 2에 구했으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2W가 됩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기출문제가 되는 거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대신 어떤 규칙, 우리 키르요프의 법칙 이용해서 전압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 요 전류 설정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계산해 주는 것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건 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건 간단한 기본.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죠. 근데 조금 더 연습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또 연결이 좀 되는데, 특히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걸 살짝 좀 우리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자, 검유계가 있어요. 자, 검유계인데, 자,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하고요. 자, 4개의 정이 있습니다. R1, 2, R3, RX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정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내가 요 가변정을 적절하게 잘 조절합니다. 그럼 가변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검유계, 자, 우리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자, 검유계의 전류가 0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검유계의 전류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에서 요거 중요해요. B점하고 D점의 전위가 같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B점과 D점의 전위가 같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자, 이게 결론이에요. 먼저 얘기할 텐데, 우리 간단하게 증명할 거예요. R1 곱하기 R3예요. R1 곱하기 R3는 R2 곱하기 RX랑 같을 때, 자,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검유계의 전류가 0이 됩니다.
B점과 D점의 전위가 같아집니다. 라는 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 검육에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휘트스톤 브릿지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미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그냥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얘기예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자, 건전지의 전위를 내가 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건전지의 전위. 그럼 여기가 V면 여기에서의 전위도 보이고 여기는 전위가 우리는 0이라고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의 전위가 보이면 여기의 전위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B점과 D점의 전위가 같으려면 여러분들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R1을 지나면서 전압이 강화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류가 흘러가다가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I1, I2로 지금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또 마찬가지. 자, 우리 I2라고 하는 전류가 R2를 지나면서 또 전압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근데 B점과 D점의 전위가 같으려면 I1이 R1을 지나면서 전압이 강화되는 정도와 I2가 R2를 지나면서 전압이 강화되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B하고 D의 전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B의 전위와 D의 전위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예요. I1 곱하기 R1과 I2 곱하기 R2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B점에서 D점에서 전위가 같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여기는 또 뭐랑 똑같죠? 여러분들, 검유계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0이면, 그러면 당연히, 자, I1이 그대로 어디로도 흘러가야 돼요. RX로도 I1이 흘러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얘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있는데, 검유계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려면 R3에도 얼마의 전류가 흘러가야 돼요? I2가 계속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I1이 RX를 지나면서 전압이 강화되는 정도와 I2가 R3를 지나면서 전압이 강화되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도 전위가 0으로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성립이 됩니다. I1 곱하기 RX와 I2 곱하기 R3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을 자, 요렇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변 나눠보니까 I1하고 I2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넘겨 정리해 주니까 우리 어떤 결과 R1 곱하기 R3는 R2 곱하기 RX라고 하는 값이 성립이 되어서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대각선의 저항. 자, 요렇게 얘기하죠. R2 곱하기 RX의 곱과 R1 곱하기 R3의 곱이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이런 4개의 저항을 등장시켜서 우리 어떤 것들, 우리 미지의 저항 측정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좀 최근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에 해당됩니다. 2017년도 나왔던 기출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만 좀 길었다 뿐이지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저항이 4개예요. RX, R, 그 다음에 R1과 R2가 자, 요렇게 4개의 저항이고, 또 그 사이에 검유계가 자, 요렇게 좀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요렇게 오른쪽에서 회로로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온 여러분 이런 회로를 우리가 뭐로 바꾼 거냐면 요렇게 해서 무엇으로 바꾼 거냐면 우리 회로의 모습으로 회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쎄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뭐라고요? 대각선의 저항 RX하고 R2의 곱이랑 R1과 R의 곱이 같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검유계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R의 저항이 220이래요.
요 아래 저항이 지금 225mm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네요. 검육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에 L1과 L2, RX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나와져 있는데, L1이, 자, 요게 L1이에요. 요게 30cm랍니다. L2가 나와져 있는 얘가 지금 60cm예요. 근데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에 비례해요? 길이에 비례하죠. 저항이 R1하고 R2가 R1과 R2의 저항이 지금 이게 몇 대 몇입니다? 1대 2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저항이 1대 2면 그럼 여러분 RX와 R도 반드시 몇 대면 1대 2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R이 220V라고 했으니까 우리 R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RX는 110V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는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갖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이유는 또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휘트스톤 브릿지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됐었어요. 검육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RX에 걸리는 전압과 R1에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전이차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답으로 간단하게 휘트스톤 브릿지의 우리 응용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우리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까지 해서 우리 정리했었는데요. 키르호프의 법칙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좀 연습해 보시고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회로 어려운 문제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